네, 오늘 짱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과 오늘도 함께 할 겁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지수가 강한 상승세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랭파 시작하도록 할게요. 키워드 더욱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위 열어보도록 할까요? 2차 전지 이야기 해볼 겁니다. 큰손들은 주가 떨어져도 2차 전지 담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김민기 PB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PB님, 오늘장 상승의 주역을 2차 전지의 반등이라고 봐도 될지, 그리고 의미부여도 크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 악재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섹터는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의 컨퍼런스 콜 영향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올해 수요 성장의 둔화는 좀 LG엔솔에서 예고를 했고요. 뭐 이 부분이야 지금의 전방 수요 부진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올해 말부터 2025년에 걸쳐서 이제 북미 시장 수요가 좀 회복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소폭 오를 거라고 전망이 되긴 하지만은 사실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직 예상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고, 또한 올해 있는 이제 미국 대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변동성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전기차 보급 확산 기조나 탄소 배출 관련된 사항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복 속도가 좀 수요 회복 속도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이 쓰이는 건 아닌 게, 물론 유럽 쪽 수요도 회복되고 좋아지면 정말 너무도 좋겠지만은 사실 한국 배터리 업체의 가장 큰 고객은 북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만 잘 회복되고 한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애초에 메인 타겟 자체가 좀 북미를 타겟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냉정하게 현재 상황에서 낙폭을 멈추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는 좀 보여지나, 강한 반등과 랠리가 다시 나올 시점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별로 수주공시와 같은 이슈가 있으면은 좀 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제서야 다시 2차 전지 반등을 시작하는데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 가고자 한다면요, 북미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성차 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할지도 궁금하고요. 이전에는 워낙 양극재 업체 중심으로 이게 폭발력 있는 시세가 나왔잖아요.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느 섹터부터 서서히 반응이 1, 2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전방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EV 수요 자체가 좀 먼저 증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왜냐면은 그쪽에서 수주를 받고 발주하는 물량을 셀업체에서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셀업체가 공급한 물량 자체가 자동차 쪽에서 소화가 안 돼버리면 오히려 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 회복, 전방 산업 수요 회복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될 것 같고, 일단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 회복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사실 상반기에 좀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폭의 가격 반등이 좀 있어줘야 이런 소재 업체들도 좀 같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다, 여기서부터 간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확인할 거리들이 많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장의 빨간불에 대해서 PB님께서는 LG엔솔의 컨퍼런스 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몇 년치까지 끌었습니다, 그래서 밸류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2차 전지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는 적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라인을 설정을 해볼 만한 시기가 왔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항상 2차 전지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받으면 최근에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4분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4분기 실적이 좋든 싫든 일단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제 숫자가 나온 이후에 시장은 과연 선반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공포감에 또 한 번 더 휩싸일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LG에너지솔루션 컨콜에서도 그렇고 숫자도 굉장히 지금 양호하게 찍힌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가 단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대신에 2차 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숫자가 올해 조금 더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찍힐 수 있는 기업들, 뭐 LG엔솔,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이쪽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에코프로 그룹주는 왜? 라는 또 생각이 맞아요.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에코프로 그룹사가 지금 일을 잘 못한다라기보단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테마가 테마라기보단 주도 업종이 작년에 이제 가장 이제 강했었을 때 가장 큰 힘을 좀 보여줬었던 그룹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적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자금도 굉장히 지금 많이 몰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추가 매수는 조금은 부담된다. 대신에 신규 매수자들은 반도체 IT를 우리가 과거에 담았을 때처럼 천천히 뭐 그룹사별로의 이제 대응은 좀 다르겠으나 담아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참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제 간밤에 테슬라가 급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했던 생각은 이렇게 되면 2차 전지가 오늘 한 번 더 내리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빨간불이 생각을 강하더라고요. 했는데 네. 또 올라요. 예, 초반부터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흐름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선반영이라는 단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왜 기존의 분들에게 이제 추매는 아직이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짝에서 간간히 나오는 빨간불의冲격 자체를 그냥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오늘은 기술적으로 조금은 저점 매수세를 향한 투심이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요소들이 좀 많이 제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리튬 가격도 지금 이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향 안정화가 일단 되고 있고,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작년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속도는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쪽에서 속도가 조금 올라와야지만 그때 높은 가격대에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해서 물려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에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일단 신규 매수자분들의 영역에서의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하나만 질문을 짧게 더 드려볼게요. 저희 지금 헤드라인으로 주가 떨어져도 2차 전지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기사를 보고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LNF고요. 그 다음이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국내 기관이 많이 담은 종목 상위에 이렇게 2차 전지 내에서는 LNF, 에코프로 머티가 들어있는데요. 이 두 종목 중심으로 샀다라는 것 또한 힌트가 될까요? 별개죠. 이들은 이제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왔기에 이들을 가지고 메이저 주체들이 많이 담아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좀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오늘부터 정말 담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담는다라고 하면 누가 얼마만큼 담아내고 또 어떤 이유로 담아내는지 이유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전까지 최근에 이제 LNF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담은 거에 대해서는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제 수급 이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고 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관건이라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네. 조금 더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의 연속성,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이 큰 손들이 이 종목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바닥이라고 보는구나라고 우리가 뭐 종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일단 두 가지가 2차 전지와 전기차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테슬라 빠졌을 때 공포감에 휩싸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걸요. 지금 가격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테슬라가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 모습들이 먼저 나온 상황에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연기금 쪽에서 저는 사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수급 밸런스가 한 뭐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따라가자라는 의견이 아니라 최근에 본 그 하단 가격이 박스의 하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속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고려사항 많으니까요. 오늘 수급적인 이야기와 함께 오늘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로 2차 전지 먼저 오늘 아무래도 시세 중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쪽 이야기도 담아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저희 4위로 선정한 키워드인데요. 올트먼 방안에 쏠린 눈이라고 헤드라인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AI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보겠지만 일단 하드웨어 쪽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일정을 본다면 뉴스화는 되지 않았지만 오전에 삼성 쪽 그리고 오후에는 SK 쪽과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무게 있게 SK 쪽에서의 방문 일정이 길기는 한데요. 공장선회 이상 그 CEO와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PB님 먼저 저희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일단은 좀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세론 뉴스 성격이 좀 강해서요. 오늘의 뉴스를 뭔가 기다리는 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주말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 지금부터 필요할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AI 향으로 해서 HBM 같은 시장 쪽이 올해 너무 더 좋을 예정이고 또 일단 엔비디아 실적만 봐도 그 부분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인텔의 하락 같은 경우에도 좀 1분기적으로 사실은 계절적으로 원래 IT 시장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좀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인텔은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크게 올랐던 HBM의 키워드가 주력이라고는 사실 할 네, 수가 아니죠. 없는데 네.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무게를 둘 필요도 있을까요? 사실 큰 영향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중에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로 묶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드렸던 거고요. 다만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온디바이스 테마가 지금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고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를 봤을 때 아직 충분히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쉽게 드리긴 좀 어려운데 하지만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애플도 올해 아이폰 16에 일단 AI 기술을 접목해서 온디바이스 핸드폰이 나올 예정이고 이 시점에서 다시 온디바이스 테마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좀 온디바이스 쪽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리노공업 쪽도 지금 그렇게 주가가 많이 안 빠졌거든요. 오른 것 대비. 계속해서 이쪽도 실적에서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계속 좀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쪽을 꺼내 주셨으니까 마침 궁금한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비님. 그러면 저희 사실은 이 키워드에 선도주자한다면 제가 제주 반도체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소가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궁금해요. 사실 변동성이 워낙 커서 온디바이스 본다면 이 종목 중심으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오늘 워낙 꼭 온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많이 오른 급등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확장되는 구간에 있어요. 이 흐름은 브레이크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성격을 세부적으로 봐야 될지도 고민 많으실 것 같았어요. 이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제주 반도체는 정말 어렵죠. 예측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쯤이면 한번 꺾일 때쯤 됐는데 싶었는데 계속 가다가 오늘 좀 많이 꺾였는데 사실은 이 온디바이스란 테마 자체를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주 반도체의 이 정도의 가파른 상승은 조금 과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키워드를 온디바이스에 한정을 하고 그리고 가파르게 오른 종목에 둬야 될까요, 비비님? 저는 온디바이스 쪽 하드웨어 쪽과 이제 소프트웨어 쪽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요즘 시장 자체가 근데 사실은 오르던 종목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어느 정도 좀 대장주라고 좀 불려지는 종목들은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가던 종목에서 일시적인 쉼이 나왔을 때 그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마 핵심이 소부장단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궁금합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랐을 때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평가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그에 대한 논란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닐까요? 시작된 지 꽤 됐죠. 네, 1월 첫 번째 거래일 이후부터는 아마 반도체 IT 섹터의 이 포트를 좀 구성을 하신 분들이 좀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반도체 IT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고 나스닥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왜? 삼성전자는 왜? SK하이닉스는 왜? 정말 왜죠?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종목만 지금 움직이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은 고민이 지금 들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는 이쯤 되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은 딱 이겁니다. 반도체 정리하고 2차 전지 그럼 다시 해볼까?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의 지금 연속이다 보니까 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우리가 엉덩이를 무겁게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S24 혹은 비전 프로와 가는 이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 제품들이 저는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선단공정 쪽에서의 아마 반응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네. 뭐 유진테크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HPSP가 강하면 유진테크가 약하고 또 유진테크가 강하면 또 다른 기업들이 약하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반도체 IT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조정세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묵직하게 들고 가시는 게 맞다. 대신에 만약 가지고 계신 반도체 IT가 좀 시세가 난다? 그러면 저는 그 시세를 이용해서 일부는 현금화를 하시고 추후를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같이 간다. 그런 시장이면 굳이 지금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고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속도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개별주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그리고 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가 난 쪽은 일단 챙기면서 다음에 순환매를 우리가 기대해보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에서 2차 전지가 너무 과감할 수 있다면 반도체 내에서도 그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됐잖아요. 네. 말씀해 주시지 하루 옆 종목 가고 내 종목 가고 이러면 괜찮은데 상승률에 이게 너무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그 움직임 사이에서 내 종목이 소외를 됐거나 그쵸. 그런 경우도 꽤 있으실 거예요. 왜 내 종목의 차례는 안 오지? 계속 소외되고 있지? 그렇게 반도체 흐름 속에서도 계속 내 종목이 외면을 받아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실적으로 지금 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설령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의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만약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저는 그 종목을 계속 이제 좀 전략적으로 이 포트에 한번 담는 게 맞다. 지금은 만약 안 된다 그래서 A를 던지고 B를 샀을 경우 A에서도 B에서도 손실이 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애초에 첫 매수를 할 때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일단 중요하지만 주식이 참 말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차선책을 너무 빠르게 선택을 하는 것도 오히려 안 좋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섣불리 이동해서 탄력을 붙는다라는 확신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샘 알트먼 CEO의 일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AI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AI 끌고 가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IT 반도체에서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갤럭시 IT 부품 쪽에서도 시세가 나오고 있고 애플 기기 나오고 XR 기기 그리고 메타버스 조금 더 다양화된 시선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묶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이어받아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이어받아 봤어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쪽도 있고 연속성도 나오고 있는 섹터긴 한데 사실 연결고리가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선으로 좀 보는 게 맞을까요? 정리가 조금 어려워서 먼저 정리 부탁드려볼게요. 일단 AI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갤럭시 S24
다음으로 네. 비전 프로 쪽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VR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OLED 종목군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여기에 또 컨텐츠를 또 추가를 해야 된다 보니 AR, XR 기기 관련 컨텐츠 기업들 자이언트 스텝, MP, 덱스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이 시세의 연속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OLED 장비 쪽이 이 뉴스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컨텐츠 관련 기업들 특히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서처럼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을 좀 낸 기업 위주로 보면 덱스터와 같은 기업들도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이번에 완판된 건 워낙 초기 물량이 작아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성능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공간 컴퓨팅에 대한 이 반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AR, XR 기기가 접근성이 낮아질 만큼 흥행을 하려면 그 기기를 이용할 만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제 앞으로 애플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LG전자도 그러한 컨텐츠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시장이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돈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OLED 쪽 패널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 실적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실적 좋게 나왔고 뭐 라운텍이라는 기업 기술 부각되어 있고 뭐 HB 솔루션도 굉장히 좋고 선익 시스템은 뭐 대장주고 그러한 상황이고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쪽은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주 이쪽에서 한번 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선 정리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김민기 PB님의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본부장님께서 OLED 장비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계속 그 싸움은 모멘텀을 누가 더 강하게 받을까? 이 모멘텀 이어질까?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가격적 메리트냐? 가전 종목이냐?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선으로 이쪽 테마 보시고 계실까요?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남아있는 기업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AI 소프트웨어에 한정해서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정보 보안 쪽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되고요. 그에 관련 센즈랩 같은 기업은 더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이번에 좀 CTI 서비스를 입점시키면서 최근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거기서 시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정보 보안에 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은 AI 칩 자체를 일단 미중 양국이 모두 무기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적 모멘텀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GPT 스토어 관련주 중에서 국내에서는 개인적으로 한국어 컴퓨터에는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에 AGU 플러스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와 기관들과 함께 이제 포티투마루에 전략적인 투자를 집행했는데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해답을 도출하고 또 뭐 텍스트 분석을 하는 기업임을 감안했을 때 향후 문서 기반 AI 서비스의 고도화를 좀 이룩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모바일 시장에서 좀 괜찮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B2B랑 B2G로 넘어갔을 때 이 한국어 컴퓨터의 지위는 좀 압도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한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전체 매출의 한 30%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나오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XR 쪽도 일단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아까 터치를 했는데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비전 프로 모멘텀 이외에도 메타의 퀘스트의 그 중국형 보급 기기가 출시가 좀 남아 있고 가격 또한 퀘스트가 애플 비전 프로보다 훨씬 싸거든요. 물론 보급 기기이긴 하지만 200에서 300달러 정도의 굉장히 낮은 진입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해부터 좀 이 메타 쪽도 저변 확대가 발생하면서 이제 뉴프렉스에 좀 호재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 모두 한번 거래를 치고 슈팅이 한 번씩은 뭐 시긴 다르지만 1월에 나온 섹터이긴 한데요, 비비님. 고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열려 있다라는 시각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신규 진입하시는 입장에서는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감안할 필요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한국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신규 유효하다. 올해 나온 뉴스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반도체에 이어서 AI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XR 기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쭉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2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건설 기계에 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첫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중국 부양에 대한 기대를 뭐 이전만큼 크게 반영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움직임 중국 증시에서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기술적 반등 영역이라는 평가 많이 나왔지만 화학주 봤고요. 건설기계 오늘 움직입니다. 그에 대한 연속선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저희 헤드라인에 다룬 것처럼 미국의 정책적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강하게 하면서 올라온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이유가 됐든 사실 손이 안 가는 섹터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의 이제 인상이 조기 종료가 됐고 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솔솔 불어오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인하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뭐 상대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 경기는 여전히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럼 여기에 이제 기댈 부분은 실제로 그들이 뭐 숫자를 내는 그런 사업에 대한 수주를 받는다라기보단 정책 모멘텀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이라든지 기계 쪽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뉴스가 붙어서 움직이면 테마주로 우리가 가끔 분류를 하잖아요. 테마주의 장점이 뭐예요? 짧은 시간 안에 변동성을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건데 사실 이 건설기계 쪽에서는 그럴 움직임이 나올 종목군들이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뉴스에 반응해서 지금 사야 될까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중국도 뭐 최근에 이제 홍콩 증시를 좀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자국 내에서도 예전만큼 어떻게 뭐 공격적인 지금 뭐 경기 부양 의지는 많이는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건설주와 이 기계 쪽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끝일 것인지 아니면 추세가 나올 것인지는 저는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나마 그 안에서 만약 최선호주라든지 최선책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DL, ENC 혹은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해외 수주에 대한 매출 빈도가 조금 높은 쪽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원전까지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봤을 때는 현대건설까지도 뭐 체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시기가 시기인지라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인프라 쪽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투자를 좀 해볼까라고 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는 뭐 국내 단순한 모멘텀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금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오는지 여기에 주가의 평가가 좀 후하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기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정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부적으로 종목군이 강하다라는 쪽을 보면 HLB 필두로 본다면 간암 키워드가 핫하긴 합니다. 신약 허가에 대한 확신으로 더욱더 강하게 오르는 걸까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호실적 발표 이후 부진하긴 한데 코스닥은 오늘 장만 놓고 본다면 제약바이오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피비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피비님 오늘 HLB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급등 랠리가 보이는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연속성 측면에서도 주목을 할 만하고 시장에 이렇게 수급 이동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구나라는 점에서도 투자 힌트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막상 오늘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실적이 정말 잘 나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이렇게 좀 모멘텀 기사가 뜨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에 대해서 뷰를 바뀌면 그리고 뭐 국내에서 바이오 본다면 대형주 발랄하니 조언을 워낙 저희도 많이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게 당혹스러워요. 이걸 계속 봐도 되는 걸까요? 이 트렌드 자체를요? 사실 계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노보노디스크 이슈로 인한 비만약 관련 섹터로 뭐 펩토론이랑 오늘 한미약품도 좀 움직였는데 HLB도 대규모 투자 유치하고 있던 기사 나오면서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에 의한 수급 이동은 좀 단기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게 진짜로 수주나 기술 이전이나 뭐 임상이나
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단지 그냥 모멘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 오늘 내일로 볼 게 아니라 올 한 해로 본다면 지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업이익이 좀 정말 대단한 성과고, 당장 내년에 이제 4월에부터 이제 5공장 가동할 예정이고, 최근에 바이오의 되게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의 ACD 전용 라인을 이제 올해부터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이슈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도 처음으로 매출 1조 돌파했고요. 또 ADC 신약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 뭐 실질적인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바이오 섹터, 그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레이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올 한해 AI 의료 쪽도 다시 한번 좀 사이클이 돌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 좋은 사이클을 흘려보냈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뷰노나 루닉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그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정도 가격선에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작년에는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찍히는 구간에 돌입하기 때문인데, 당장 뷰노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 기준 손익분기 달성이 예상이 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성장이 시작되는 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루닛 또한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암학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작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 발전과 수요 폭발이 AI 의료 시장과 바이오 섹터 모두 다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은 모멘텀 플레이 성격이 강하다,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키워드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원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이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원픽 선정하기 힘드시죠, 본부장님? 네. 오늘 어떤 네. 종목인가요? 앞서서 이제 퓨이님께서 네. 보안 쪽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떡하나라고 좀 고민했는데, 괜찮다고. 네, 좋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저도 사실 이제 센지랩이라고 하는 기업을 할까, 네.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을 고민할까 하다가 슈프리마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지문인식 알고리즘,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봇과 AI 자율주행과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산업은 크게 봤을 때 통신, 그리고 저는 보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통신과 보안 쪽이 좀 늦게 움직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뒤늦게라도 거래량이 좀 동반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신에 조금 시세가 난 위치에서 드리는 만큼 손절가 25,000원을 꼭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32,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 참 잘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손절 라인 굉장히 짧게 한번 위로 올라간다면 조금 더 위로는 강하게 열어놔 주셨습니다. 가격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울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